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뜨거운 열광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광의 중심에는 종종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그 거품 중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지능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몇 달간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중심지라기보다 화려하게 빛나는 거대한 카지노에 가까웠습니다. 그곳에서는 룰렛을 돌릴 때마다 바늘이 언제나 AI라는 칸에 멈췄습니다.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몇 장이 전부인 스타트업이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반도체 제조사, AI 모델 개발사, 클라우드 플랫폼 할 것 없이 이름에 AI라는 두 글자만 들어가면 투자자들이 돈을 던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 광란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실리콘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처럼 보였죠. 팔란티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도 저마다 새로운 지능혁명을 이끌겠다며 연일 장밋빛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마침내 그 화려했던 룰렛이 멈춰 섰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시장 가치 7,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충격은 도쿄 증시까지 뒤흔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공포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버블을 꿰뚫어보는 어두운 명성을 가진 한 남자였습니다. 바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막대한 부를 쌓았던 투자자 마이클 버리였습니다. 이 붕괴가 왜 필연적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광기로 가득 찼던 지난 몇 년의 시간으로 말입니다.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로 도배되었습니다. 기술 컨퍼런스는 마치 종교 집회처럼 변했고, 벤처 캐피털의 자금은 닷컴 버블 시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무려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팔란티어는 정부와 포춘 500대 기업들로부터 AI 계약을 따냈다며 63%의 경이로운 매출 성장을 자랑했습니다. 아마존은 오펀 AI와 38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새로운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죠. 돈은 무한해 보였고 과대 광고는 논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1달러의 이익을 낼 때마다 수십 달러가 다음 AI 기적을 쫓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주식을 마치 복권처럼 거래했고 기업 가치는 실제 수익을 아득히 초월하여 안드로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 했던 두 단어, 닷컴 버블을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피해 목요일이라 불리는 그날, 나스닥 지수는 단 하루 만에 2% 이상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4% 가까이 미끄러졌고, 팔란티어는 8%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마존 역시 2%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건너 아시아 시장도 그 충격파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5% 급락했고 기술주 투자의 제국이었던 소프트뱅크는 10%나 폭락하며 약 230억 달러의 가치를 허공에 날렸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대만의 TSMC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날 장이 마감되었을 때 전 세계 시장에서는 총 7,3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바로 그때
언론들은 이 공포의 배후에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헤지펀드가 조용히 11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AI 주식, 특히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주가가 잔혹한 추락을 맞이할 것이라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008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기시감, 즉 데자비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버리는 전 세계가 부동산 붐을 찬양할 때 홀로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에 베팅했습니다. 할리우드는 그의 이야기를 빅쇼트라는 영화로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그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버블의 대상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계지능이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매도라는 말을 들으면 월스트리트의 복잡한 마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 또 그만큼 위험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당신이 친구에게 10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을 빌립니다. 그리고는 즉시 그 스마트폰을 시장에 100만 원에 팝니다. 당신은 이 스마트폰의 가격이 곧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후 실제로 같은 모델이 60만 원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60만 원의 스마트폰을 다시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당신의 손에는 차액인 40만 원이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성공이 아닌 과대 광고와 거품의 붕괴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 가격이 반대로 오른다면 당신은 팔았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서 돌려줘야 하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버리가 바로 위험한 게임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베팅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생각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그가 이제 AI의 붕괴를 보고 있다면 우리도 당장 도망쳐야 하는 것 아닐까? 이 모든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실제로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약 25년 전 또 다른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었죠. 이 지점에서 많은 한국 분들은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을 떠올리실 겁니다. 1999년과 2000년 사이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어떤 회사든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기업 가치는 항공사나 자동차 제조사와 맞먹었습니다. 그 거품이 꺼졌을 때 나스닥 지수는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무려 8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수조 달러의 자산이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폐허 위에서 오늘날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아마존은 간신히 살아남았고 구글은 막 사업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인터넷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환상을 걷어냈을 뿐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서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희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AI가 산업을 재편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은 파산과 깨진 약속들로 포장된 험난한 길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모든 웹페이지가 돈을 찍어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알고리즘이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한 운율로 노래합니다. 흥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수학적 계산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AI 혁명의 상징인 엔비디아는 웬만한 국가 경제 규모를 능가하는 가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은 매출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질러 뛰어올랐습니다. 분석가들이 닫힌 순환고리라고 부르는 구조 속에서 수십억 달러가 돌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다른 AI 기업으로부터 컴퓨팅 파워를 구매하고
그 기업은 다시 처음의 기업으로부터 모델을 라이선스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돈이 맴도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 소규모 기업들은 놀라운 속도로 현금을 태우고 있습니다. 한때 벤처 캐피털의 투자에 의존했던 스타트업들은 이제 금리가 다시 오르기 전에 수익을 내기를 바라며 빚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도 상황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유동성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 시장이 숨쉬는데 필요한 산소를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쉬운 돈이 없으면 과대 광고는 질식하게 됩니다. 공포가 돌아오면 우량 기업조차 부실 기업과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이 이번 매도 사태가 반도체 회사부터 클라우드 제공업체까지 재무제표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강타한 이유입니다. 금융버블은 숫자가 아닌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특히 쉽게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는 더욱 그렇죠. AI는 완벽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기계가 코드를 짜고 질병을 치료하고 지루한 업무를 대체하며 무한한 생산성을 열어준다는 이야기. 그것은 거의 신성하게 들렸습니다. 지능 그 자체로 구동되는 새로운 산업혁명.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식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샀습니다. 미래가 분기별 실적으로 압축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에는 반감기가 있습니다. 가격이 논리를 앞질러 오르기 시작하면 시장은 무엇이 진실인지 묻는 것을 멈추고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만 묻기 시작합니다. 모든 붐이 내부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AI에 반대하는 베팅을 했을 때 그는 기술에 반대하는 베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에 베팅한 것입니다. 모든 시장 주기를 움직이는 똑같은 탐욕과 공포의 말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이야기는 뒤집혔습니다. 탐욕은 의심으로, 의심은 공황으로 변했습니다. 시장이 붕괴하는 데는 나쁜 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만으로 충분합니다. 분명히 말해두죠. AI는 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고 강력하며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고르지 않게 분배됩니다. 이익은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소수의 거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고속열차에 탑승한 승객일 뿐입니다. 투자자들이 마침내 이 불균형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은 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조정은 필연적이었습니다. AI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현실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혁신의 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 상상력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숫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잉크로 쓰인 이야기였습니다. 7,3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가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반토막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조용했습니다. 그 손실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였죠. 붕괴 속에서도 몇몇 기업들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고 아마존은 클라우드 제국을 지켰으며 팔란티어는 꾸준한 정부 계약을 보고했습니다. AI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시장을 관통해온 것과 같은 리듬입니다. 과신, 과욕, 조정, 그리고 반복, 튤립 버블에서 철도 광풍까지
닷컴 열풍에서 암호화폐 대혼란까지 모든 세대는 자신들이 부의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중력의 법칙을 재발견할 뿐입니다. AI 붕괴의 아이러니는 시적이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던 산업이 가장 오래된 인간의 결함인 탐욕, 군중심리, 그리고 공포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한밤중에 공황 매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행을 놓칠까 봐 불안해하지도 않고 단지 유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음 트렌드를 쫓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분석가들이 이것을 AI 버블의 붕괴라고 부를 때 그들은 더 큰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버블은 기술 때문에 터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터집니다. 진보와 완벽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말이죠. AI가 붕괴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성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붕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소음이 사라져야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인터넷 붕괴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부상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AI 조정도 똑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도구와 단지 투자를 쫓는 장난감을 구분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7,300억 달러짜리 모닝콜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 혁신과 투기는 쌍둥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뗄 수 없지만 함께 있으면 위험합니다. 둘째, 버블은 때로는 필요하기라는 점입니다. 버블은 어떤 아이디어가 과대 광고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소음을 태워버리고 신호만을 남기죠. 그리고 셋째, 다음의 거대한 붕괴는 이번과는 전혀 달라 보이겠지만 느낌은 정확히 똑같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다시 옳았을까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11억 달러짜리 베팅이 성공했는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알고리즘도 예측할 수 없는 귀중한 것, 바로 인간의 마음을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AI도 탐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AI는 코드를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기계가 계산할 수 없는 것, 바로 신뢰 위에서 움직입니다. 오늘의 붕괴가 AI 혁명을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혁명은 과대 광고, 희망, 그리고 혹독한 교훈이라는 순환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인공지능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처럼 진짜 지능이란 언제 멈추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는 점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AI 시대의 끝이 아닙니다. 무적이라는 환상의 끝일 뿐입니다. 기술과 인간 심리가 교차하는 오늘 이야기가 깊은 통찰을 주었다면 이 지식을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